네, 감사합니다. 예, 보도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3건에 이렇게 집단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국민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강조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보다 촘촘하게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믿기지 않아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진정을 하러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장애인의 참정권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도록, 배제되지 않도록 확실한 권고를 실시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선거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받지 못하여 장애 유형에 대한 투표 사무관에 대한 교육, 투표 보조 이러한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여러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장애인은 선거권자 중 극히 일부일 뿐이고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매 선거 때마다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사표가 발생하는 특수한 집단이 있는데 선관위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화가 납니다. 인권위는 2021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 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명시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입장은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에 대한 이해가 아예 부족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권위의 2021년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저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 인권위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많은 결정을 해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장애인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위에서 강력한 시정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당한 이러한 차별을 없애달라. 전혀 몰라서 이번 대선 때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결국 제가 이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당들은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정치인이 아닌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생겼을 때 그 누구보다도 전장현의 어떤 그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기영아라는 단어로 빗대어 사용함으로써 를 보던 많은 장애인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고 이후 많은 장애인들에게 또한 한영상 내용 중에는 시위를 통하여 장애인을 요구하는 많은 장애인들을 떼쓰는 장애인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다 보면 일부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상하고 무서운 존재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고 이웃이며 시민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장벽이 장애가 되는 이 사회가 저희들을 특별하고 예대하고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한 회장은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단체는 장애 유형 중에서 최고의 수를 자랑하는 단체여서 책임감도 강하고 공신력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무엇이
장애인 단체의 책임감이고 공신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 때에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지지선언에 있어서 플래카드에 120만 지체장애인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때도 정확하게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라고 하셔야 하는 게 단체의 공신력 있는 행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지장애인회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는데 지지선언에 동참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체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라 그냥 이해했습니다. 전장년을 비롯한 전장년과 연대하는 많은 장애인 단체,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 그들은 그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인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여 년간 기본적인 권리들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지만 사회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물론 장애인 운동 방식에 있어서 사람마다 단체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향한 갈라치기 발언으로 일부 시민들이 혐오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폭력적인 언사를 장애 시민을 향해서 쏘아보고 있습니다. 장애 시민 모두는 너무나 위협적이고 제가 긴장해서 두렵게까지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인 그것도 공인에 가까운 중앙회 회장이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면 이 사회는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인을 넘어서 장애인 단체 간에도 갈라치기가 되어서 같은 장애인 단체를 향해서 공격하는 작금의 상황이 우리 모두 혐오 정치에 함몰된 건 아닌지 돌아보며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 확보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동해야만 교육받을 수 있고 교육받아야만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사람답게 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 한 목소리로 국가를 향해서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조금씩 느끼면서 혐오와 차별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 및 혐오 조장 발언에 대해서 김강한 회장에 대해서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강한 회장의 발언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장애인 단체장이기도 한데 우리는 성역 없이 진정하는 거야. 만약에 박근혜 대표로 진정하라고 했다? 진정 바로 해. 진정 바로 해. 안녕하세요. 네. 공공가치노조 서울지부 이성균 지부장님께서 해주신 주주배당 잔치를 벌리는 10년 벽두부터 투쟁하고 있습니다. 올해 투쟁은 2022년 임금 인상 투쟁이 아닙니다. 2021년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14차례에 걸친 임금 조사 끝에 조정이 결렬되고 투쟁의 현장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산업자원부가 한정하고 제시한 산정임금을, 그리고 그거의 바탕으로 서울시가 마련한 산정임금을 100% 지급하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에 회사는, 서울도시가스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을 져야 할
서울시는 노사 간의 자유협상으로 대화로만 풀라고 책임을 방기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서울시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임금은 도둑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관리 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책임 방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리 서울지부의 총역량을 결집하여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 상대로 투쟁을 강화하여 우리의 빼앗긴 도둑맞은 우리의 임금을, 너무나도 정당한 임금을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의 투쟁을 지지 엄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당 8, 9만 원 정도, 그리고 1년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서울도시가스는 사실은 서울시 산하, 그러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시 산하에 있었던 도시사업소,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운영했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3년도에 민영화되면서 대륜그룹이라는 데다가 이제 분할을 한 거죠. 민영화를 시킨 거고, 도시가스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공기업 같은데 민간 사업장입니다. 민간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서울엔 5개의 가스 회사들이, 이러한 똑같은 민간 회사들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 제일 큽니다. 강서구, 영등포, 양천, 또 동작구까지, 관악, 그리고 서초까지도, 남쪽으로는 그렇고요. 서쪽으로 은평구, 서북쪽으로 은평구라든가 마포구, 그래서 서울 거의 반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이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에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도 눈먼 돈이라는 거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런 눈먼 돈 처음 봤습니다. 예? 이거는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검침원 노동자들의 주머니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머니까지 탈탈 떠는 아주 도둑놈들입니다. 아주 서울 도시가스가 아니라 서울 도둑가스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은 가스료를 맨날 사용료 해갖고 그냥 가스로 나오는 대로 리터당 얼마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20조에 보면은 공급 규정이 있습니다. 공급 규정에는 이런 인건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교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해서 그거를 했을 때 요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금이 적절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20조 6항에는 그거를 관할 감독관인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죠. 서울시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요금을, 시민들이 내고 있는 요금을 책정할 때는 지금 이분들이 우리 검침원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는 돈 그대로를 반영해서 요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그 돈을 다 안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지금 그동안 얘기하는 생활임금에 맞춰서 주겠다는 거고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9억이라는 돈이 서울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생활임금과 우리가 가스료로 책정했던 인건비와 차액입니다. 그게 9억인 거죠. 그 9억을 돌려주냐, 서울시가 다시 환수를 하냐, 그게 아니라 가스회사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가스료 받을 때는 이분들 고생하니까 가져가라고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그걸 주지 않고 자기네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배당금으로는 70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아주 총체적 난국입니다. 저희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예스코 노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검침원
분들도 계시지만 이 배관을 관리하는 안전점검원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배관 길이당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km당 한 명씩 점검원을 두게 되어 있어요. 안전점검원이죠. 사람이 점검하지 기계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계는 도구에 불과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뭐 복잡한 너무 길게 얘기하면 하지만 이니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빼놓고선 죄송합니다. 키로를 한 거예요. 산정을 한 거예요. 한 45명인가를 덜 뽑은 거죠. 예산을 따가고 가스를 책정할 때 이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45명분에 대한 연봉을 곱하기 연봉분을 안 준 거죠. 인건비를 안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것도 환수했냐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확인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데다가 그 돈을 여지껏 10몇 년 동안 회사가 가져간 겁니다. 배당금대로 그 가스관이 30년마다 교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짤 때는. 근데 이 동간이고 재료가 좋아서 더 쓸 수 있대요. 그래서 60년을 쓰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 모아둔 돈이 가스로에 우리가 시민들이 내고 있는 가스로에 다 들어갔는데 그 돈을 반납했냐? 그 돈도 마찬가지로 가스회사가 배당금으로 2천억씩 가져갔더라고요. 10년 동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하고 경제가 유착을 했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는 우리 건축물 노동자들 월 몇백 가구를 500가구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임금 그거 몇 푼 깎으려고 하는 이 악질 자본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요 또 하나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민간 위탁 민영화 시켰지만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걸 민간에 준 건데 이게 왜 상속이 됩니까? 맞습니다. 상속이 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왜 상속이 됩니까? 다른 사업자가 우리가 자본주의니까 그러면 시장 경제를 위해서 민간에게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 논리에 반대합니다만 그래도 경쟁 입찰을 해서 따가게 해야지 이건 상속이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서울의 5개 업체가 주구장창 83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전체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40년을 주구장창 해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고 여와 계시는 검침원 노동자들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이걸 총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데가 어딥니까? 서울시야. 맞습니다. 서울시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직무유기고요. 배임입니다. 배임. 맞습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우리 서울지역지부 이거 끝까지 파헤칠 거고요. 시민사회에게 정확히 알리면서 시민들이 알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면 처벌받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 각성하시고요. 이거 당장 이 문제부터 이 급여 문제부터 해갖고 이건 노사 문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요금을 내리세요. 그냥. 맞아요. 시민들한테 다 돌려주시던지. 우리도 다 시민입니다. 네. 앞에 발언 해주신 후보자님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